자, 챕터 5는 화산이네요. 네.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고체지구, 유체지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고체지구의 맨 처음이 화산 정체라고 있네요. 그렇죠. 화산이요. 화산 활동에 의해 분출된 물질들을 용광된 산. 화산 활동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이 마그마가 그죠. 지각이 약한 틈을 뚫고 튀어나온 이게 화산입니다. 네. 뭐 그게 화산 활동이고 그렇게 해서 식어져서 굳어진 산이 화산되겠죠. 네. 마그마하고 용암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죠. 마그마는 지하에서 암석이 이제 녹은 상태를 얘기하고 액체 상태인데요. 이 마그마를 구성이 아까 이제 지각이 약한 틈을 뚫고 튀어나왔을 때 기체 물질도 있고 액체 물질도 있고 고체 물질도 있어요. 네. 액체 물질을 우리는 용암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네. 즉 마그마에서 휘발성 가스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간 액체 물질을 우리는 용암이라고. 용암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되죠? 라바. 그렇죠. 기체 성분을 우리는 화산 가스라는 이걸 쓴대요. 화산 가스의 주성분은 수증입니다. 물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곤란하죠. 수증입니다. 그 외에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아까 네. 화산 터질 때 직구되어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날아가는 케이스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뭐 황화수소라든지 이산화황 같은 유독성 가스들도 있겠고요. 네. 뭐 CH 연소 같은 기체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용암은 이 용암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현무암질 용암과 유문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은 이렇게 이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고체 성분들을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화산 제. 재를 쓰는데요. 이 입자 크기에 따라서 화산이보다 더 작은 화산진도 있고 이보다 좀 더 큰 화산탄, 괴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재를 한자로 쓰면 뭐가 되죠? 네. 나무 타고 남은 재를 한자로 쓰면은 재의 색깔을 뭐라 부를까요? 회색. 그렇죠, 회색이죠. 재 회자입니다. 아. 그럼 이런 화산재 회가 굳어져서 생긴 퇴적암을 뭐라 부르죠? 은회요. 그죠, 은회암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그 은회암 할 때 회자가 재다라는 말 생각을 좀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링크가 될 수 있다면 공부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회자를 굳이 한자로 직접 쓸 필요는 없죠. 혹시 재회자 한자로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옛날에 안 해줬을까? 아궁이의 붉게는 이게 재회자예요. 화산재가 나중에 퇴적되면 은회암이 되는 뭐 그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부분은 이 용암의 성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을 화성암이라는 이름을 쓰죠. 네. 기억날까요? 네. 이 화성암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합니다. 네. 화산암은 말 그대로 화산장을 통해서 지표 근처에서 급격하게 식은 놈을 화산암이라고 해요. 반면 심성암은 이 심자는 무슨 심자? 깊을. 깊은 심자.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져서 생긴 게 심성암 되겠습니다. 네. 화산암을 끓여서 구성한 놈들을 보면 급격하게 식다 보니까 광물의 결정이 굵직굵직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세리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반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다 보니까 광물의 결정이 굵직굵직하죠. 조립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급격하게 냉각되다 보니까 부피가 쑥주설면서 육각 기둥 모양의 전류이 생기네요. 주상
전리를 만듭니다. 이런 특히 주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주도 중문단지의 주상전리라든지 또 한탄강의 주상전리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풍경이 경광이 좀 이쁘니까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네. 보면 심성암은 지하 기본소에서 앞에 큰 곳에 있다가 위에 이렇게 걷어지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되면서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면서 방위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판상 전리를 가져오는 게 요 심상주의요. 판상 전리도 뭐 나름 좀 이쁘게 산다면 또 역시 광화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 소백산인가 뭐 그쪽에 보면 뭐 책상 바위에서 말 그대로 네모나게 이제 판상 전리가 형성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 화성암, 화산암과 심성암을 나누네요. 어떻게 해서 나눴습니까? 하면 색깔이 상대적으로 어둡습니까? 밝습니까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기억날까요? 네. 그래서 어두운 화산암 이름 누구? 현무. 그렇지. 여기가 현무암되죠. 네. 그 외에 중간에 안산암이 있겠고 여기가 용. 유문암됩니다. 네. 밝은 심성암 여기가 강함. 화강암되죠. 네. 그 외에 섬로감이라든지 뭐 발리암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이 표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은 화산 쪽 다루니까 화산암 이쪽 표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심상은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 화산암의 얼마나 상대적으로 밝습니까 하는 밝기를 비교해보면 안산암이 좀 더 밝은 계열이죠. 네. 반면 현무암주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어두운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희고 밝은 놈입니까? 상대적으로 급식급식하게 어두운 놈입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현무암주 경우는 유색 광물, 어두운 색 광물이 좀 많아서 반면 안산 쪽은 밝은 색 광물이 좀 더 많아서 이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SiO2 이산화탄소의 함량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100% SiO2로만 되면 석용이에요. 여기에 약간의 알루미늄이라든지 나트륨, 칼륨 이런 게 들어오면 장석이거든요. 그래서 석경과 같은 이런 놈들의 비율은 이쪽이 많네요. 네. 반면 상대 쪽은 적어요. SiO2 함량이 적다 해서 뭐 10%밖에 없어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암석들이 이 화산암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주산염 광물이 있습니다. SiO2가 기본 되고 있습니다. 됐나? 네. 그래서 밝은색 광물의 비율이 더 많다, 어둡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SiO2 이산화탄소 얘의 성질은 점성이에요. 끈적끈적한 성질이죠. 점성이에요. 당연히 이쪽 점성이 크고 여기 점성이 맞아요. 작아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됐나? 네. 우리가 SiO2로 광물이 되면은 수점, 쿼츠, 석영이 되는데요. 그거를 급격하게 녹여서 비결정이 되면 이런 유리가 돼요. 유리는 SiO2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이 유리가 쌤 시절에는 액체로 가르쳤어요. 네. 그때 고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보면 고체를 보면 그 구성하는 입자들이 규칙적인 패킹을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탈 결정만 고체라는 힘을 썼습니다. 결정이 되지 못해서 비결정성인 것은 옛날에는 액체라는 힘을 썼는데요. 유리를 점성이 매우 큰 SiO2 점성이 매우 큰 액체로 가르쳤습니다.
SO2는 점성과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점성과 반대되는 성질은 뭘까요? 어, 끈적끈적한 성질과 반대되는 거. 잘 흘러가겠죠. 유동성이에요. 아, 그럼 유동성은 안산 쪽은 저거 작고 현무암질 쪽은 커요. 크죠.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터지면요 옆으로 잘 퍼진 순상 화산체를 만들고요. 반면 유동성이 작아요. 저 끈적끈적해요 하면 중상 화산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사가 더 급한. 알겠습니까? 크기하고 상관없이 뭐하자? 경사도로서 볼 때 완만한 놈입니까? 높게 솟구친 놈입니까? 하는 거예요. 높이를 뜻하는 뜻은 아니에요. 경사를 뜻하는 뜻이에요. 알겠어? 네. 유동성과 같은 말이 뭘까? 죽을 생각했습니다. 먹는 죽. 차가운 죽과 뜨거운 죽인데 엎었어. 누가 더 잘 퍼질까? 뜨거운 죽. 네.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상화산체의 용암 온도는 마그마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저온입니다. 여기서 저온이 돼서 뭐 100도, 200도 뜻은 아니고요. 네. 600도 정도 되고요. 이쪽은 훨씬 더 고온입니다. 네. 1000도, 1200도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지구학을 좀 많이 외워야 된다잖아요. 생짜로 다 외우는 것보다는 말들과의 관계를 유사말이 무엇입니까? 또는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SO2가 아까 말했지만 석유하고는 이거 밝은색 광물이에요. 밝은색 광물이에요. 네. 그럼 밝은색 광물과 반대되겠다는 뜻은 뭐라고? 어두운 광물, 유색 광물이라는 의미를 쓰면 되겠죠? 유색 광물. 다음에 유색 광물 함량은 이쪽은 저 적겠고 이쪽 유색 광물 함량은 많아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유색 광물 얘를 보면 철이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성분들의 비율이 유색 광물들은 그 휘석, 각성석, 뭐 감람석 해석하는 이런 놈들은 철, 마그네슘의 함량이 많아요. 네. 이해됐어? 철, 마그네슘 함량이 많다 보니까 밀도는 어떨까? 거의. 크죠. 네. 다시 말하면 안산질 용암, 안산질 마그마 쪽에서는 유색 광물의 양이 적다 보니까 철과 마그네슘 함량도 저 적겠고 그래서 밀도도 어떻다? 작아요. 작다라고 쓸 수 있겠다고요. 네. 이해됐어? 네. 이걸 가리키는 또 저번에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걸 줄 겁니다. 지각을 볼 때 여기는 대륙 지각이죠. 주성부 누구라고? 화강암지대죠. 네. 여기는 해양 지각이겠군요. 누가 주성부라고? 현무암질이 주성부입니다. 그럼 이 밑에는 멘틀인데요. 네. 멘틀은 감람. 그렇지 감람암질입니다. 네. 우리가 화강암이 누굽니까 하면 결국엔 밝은색 쪽이죠. 네. 이 밝은색 쪽은 밀도가 어떻다고요? 저 그렇게 크지 못해요. 네. 반면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좀 더 높아서 유색광물, 뭐 휘석, 각성석, 감람석 이런 비율들이 휘석, 각성석, 감람석 이런 비율들이 많아진 쪽 현무암 쪽 밀도 그보다 좀 더 크죠. 네. 이때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철의 비율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밀도가 더 커서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핵으로 들어가면 뭐 철과 같은 금속 성분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 밀도 수가 확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하고 얘기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여기서 파란색 유색 광물, 흰색 철과 마그네슘 함량, 그리고 빨간색 밀도 표현하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어릴 적에 화산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렸습니까 하네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경계가 확 터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계가 터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면 화산 가스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가스니까 확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그 원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화산들을 보면은 종상화산체가 저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종상화산체는 굉장히 격렬하게 폭발하는 타입인데요. 왜 이렇게 격렬하게 폭발합니까 하면 수증기 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화산가스 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격렬하게 터집니다. 네. 그렇다면 화산가스 함량이 별로 없는 현무암질 용암은 수상화산체를 만들 때는 용암이 그냥 꿀렁꿀렁 넘쳐요. 네. 조용하게 용암만 분출하는 타입입니다. 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요. 지하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물이 있다는 뜻은 마그마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하겠습니까?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어렵게 하겠습니까? 물이 있으면요. 여기 혼합물을 했는데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죠. 순수하게 돌덩어리만 있었던 거에 비해서 물이 들어오면 좀 더 녹는 점이 낮게, 다시 말하면 저온에서도 마그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갖다 했잖아. 물이 있으면은 그래서 판의 경계, 해구에서 섭입된 물이라든지 뭐 또는 수산기가 있는 놈에서 물이 빠져나온다든지 해서 물이 지하에 있으면 그 주변의 암석은 좀 더 저온에서도 쉽게 마그마를 만듭니다. 그 마그마 속에는 물이 있다 보니까 이제 터질 때는 격렬하게 터지네요. 네. 이 패턴이에요. 이랬어? 되겠냐? 네. 그래서 조용하게 분출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상화산체의 대표님은 하와이의 킬레우에어 화산 또는 우리나라의 한라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상화산체입니다. 네. 하와이 킬레우에어 화산은 유속성이 매우 큰 용암을 흐르는데요. 정말 빨리 흐를 때는 시속 60km 정도의 속력으로 흘러요. 맞죠? 용암 흘러오네. 그입니다. 반면 격렬하게 폭발하는 화산은 하겠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라든지 제주도에 보면 선방산의 화산이 있는데 사진 보면 제주도 선방산이 사진에 있을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라든지 세 번째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보이나요? 제주도 선방산 아마 직접 제주도 가서 선방산 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제주도의 선방산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선방산이 이제 위에는 나무가 있고 아래에 좀 하얀 그런 부분이 보이죠. 이해됐어요? 네. 보입니까? 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 하얀색이 사진으로 담기보다 훨씬 더 하얗습니다. 하얗다고요? 이런 거예요. 이해했어? 알겠나? 네. 그럼 중간에 융합체가 어떻습니까? 한데요. 조용하게 분출했다가 또 경계 한번 터졌다가 또 조용하게 분출했다가 반복되는 성층화산이고 대표적으로 일본 후지산이라든지 백두산이 또 그러하다 하겠다. 되겠나요? 네. 정리하십시오. 고대로부터 화산이 터지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불안해하죠. 아이고 화산 와가지고 화산재 이거 흡입되면 이 화산재는 고체물질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현미가 보면 굉장히 좁깃좁깃한 게 많아요. 페포를 찌고 들어가면 이게 안 나와요. 찔린 페포는 그걸 다시 이제 재생하는 과정에서 질겨지고 호흡을 하기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산재 많이 흡입하다 보면 죽어요. 화산가스 흡입하다가 죽어요. 터질 때 이거 경계에 터질 때 화산 탄 날아와서 눈탱이 맞았다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화산 터지는 것에 대해서 화산학자들이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하면서 촬영하다가 날아 돌덩이에 맞아서 죽어요. 꼭 사람이 맞을 필요는 없어요. 헬리콥터 로터 있잖아. 뒤에 로터 똥꼬리 넣는 거. 그거 탁 맞으면 떨어지죠. 예, 떨어지죠. 떨어지면 죽어요. 있습니까? 반면 조용하게 분출되는 형만질 용암. 대표적으로 이제 판의 경기에서 발사형 경기 중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발사형 경기가 아이슬란드고요. 여러분하고 아마 얘기도 한번 해줘야 않을까 싶은데 작년 한 2년 3년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그 화산이 터졌는데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한 30-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암이 조용하게 흐르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약간 이제 식어진 거기다가 소세지도 굽고 얘기해서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용암이 이렇게 볼록볼록 하니까 이제는 헬리콥터 탈 거 없고 요즘에 좋은 드론 갖고 쫙 촬영하다가 올라가는데 막 튀기니까 이 장면도 유튜브 바로 했죠. 기억날까요? 안 기억났나요? 지금 보러 할까요? 아이고야. 나중에 아이슬란드 화산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아이슬란드 화산 검색해서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밌게 해놨습니다. 알겠나? 반면 이런 경계를 폭발하는 타입들은요 주로 파는 경계 중에서 수렴 경계 중에서 많이 일어나요. 수렴 경계. 그래서 화태평양 화산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갑자가반도 그리고 쭉 넘어가서 안데산맥까지 다 화산 터질 때 이렇게 경계가 터지는. 뭐 심심하게 뭐 일본에서 화산 터졌어요, 필리핀에서 화산 터졌어요, 인도네시아 화산 터졌잖아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장면들이죠. 경계가 화산재 확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때 화산재가 날리고 또 화산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번개도 빠직빠직 치는 거. 저번에 번개 친 안데산맥의 장면도 한번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내 폰으로 보여준 적 있죠? 네. 아 사진이요. 거의 컴퓨터 CG 같잖아요. 번개 빠직빠직하는데 화산 가스 터지고 있고 뭐 그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고대로부터 화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좀 위험의 대상이 됐습니다. 경계 대상이 되고요. 근데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지열 발전 이런 거 봤잖아요. 네. 온천, 관광하면 되잖아요. 아까 주상절리 관광장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런 형만주 용암은 철과 마그슘들이 이제 지하에 있는 걸 들고 올라오거든요. 철이 무엇입니까?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사이토크롬계 효소에 전자전달에 관한 효소에 보면 철이 중심 이온으로 있습니다. 철이 2+3+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마그슘 뭡니까? 근데 마그슘은 광합성의 색소, 연목소의 중심원소예요. 네. 그래서 철과 마그슘 분포하는 것은 그게가 식물이 토양이 자라에 좋은 토양이라는 거죠. 그 토양에서 식물이 잘 자라고 그럼 동물들도 그게 꼬이겠죠. 이해됐어요? 우리나라 천평야가 또 그런 대표적인 형만주 용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옆으로 쭉 퍼지면 그것을 우리는 용암대지라는데 대표적인 용암대지가 개마고라든지 아까 말했던 천평야 같은 놈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금속을 들고 오는 과정에서 더 유용한 뭐 예를 들어서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고 오는 다이아몬드도 밑에서 들고 오는 그런 방법들이 그래서 광물 자원이 모이게 만드는 뭉치되는 광선을 이루는데도 이런 마그마가 화산이 도움을 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화산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뭐 관광 자원도 괜찮고 뭐 발전에도 괜찮고 그죠? 여러분한테 문제 화산 터지고 나면 이제 만나지 않아요. 아이 실컷 리조트 해갖고 딱 했는데 용암이 들이닥친다? 많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안 다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화산재가 날려서 쌓이고 화산탄이 날아서 루트에 박대게 되고 그죠? 그리고 화산 이류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자는 지는 이자를 씁니다. 지는 이자 그래서 분법칙 이 하는데 그냥 물이 흐르는 것보다는 그래 화산재가 쌓이니까 더 밀도가 큰 그 운동에가 더 큰 그래서 파괴력이 더 큰 그런 화산 이류도 생길 수 있네요. 화산 터지면 말짱황이잖아요. 그죠? 대신 그렇게 터진 화산 그 용암이 이제 또 다시 풍화작용을 받으면 또 괜찮은 또 토양을 또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리죠.
그게 뭐 바로 1, 2년 만에 다시 초록평에 돼버렸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화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 차원에서 화산 얘기하는데요. 화산이 지각의 약한 뜸을 뚫고 튀어나왔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산이 만들어질 때는 이 위뚜껑이 날아가 버려요. 위뚜껑이 날아가서 이걸 화구라고 부르거든. 그게 문체면 화구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백록강이 그럽니다. 반면 밑에 있는 것들이 쑥 올라와서 빠지다 보니까 밑에가 좀 비어있죠. 우푹 깨집니다. 붕괴가 일어납니다. 함몰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큰 구덩이를,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구덩이를 칼데라라고 하고, 그게 문체면 칼데라호라고 부릅니다. 백두산 천지가 칼데라호의 대표적입니다. 칼데라호는 백두천지는 이 제일 긴 폭이 한 4k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백록담은 가끔은 바짝 다 마를 때도 있죠. 이랬어? 자, 뭐 그렇게 해서 화산 역시 4가지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꼭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어? 짜잘한 얘기들은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읽어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앞에 거 뒤적거리는 거 헷갈렸죠? 앞에 거 뒤적거리고 보고 베끼면 그게 무슨 의미 있어?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이거겠지라고 찍기라고 하랬잖아. 그래서 일단 보충자료들 이건 전부 다 읽어낼 수 있도록. 알겠나? 시작해봐.